라디오 생활 법률,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. 김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근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불로 인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또 집도 많이 소실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도 많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또 정리가 될까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이랑 이쪽 산불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내고 싶어서 사실 산불 내는 경우가 없이 뭐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를 태우다가 갑자기 불이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도 내한테 책임을 전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여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내가 꼭 고의로 이제 불을 내야지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. 실수로 해서 그 불이 나더라도 실화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실화요. 과실할 때 그때의 이제 그 실수, 그 실자. 방화는 내가 거죠. 마음에 진짜 불을 지르겠다 하고 지른 거고, 실화는 어떻게 내가 그냥 불을 피우는 다른 행동을 하다가 불이 발생한 경우군요. 그 방화 같은 경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불이 난 대상도 일반 건조물이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단순 실화죄로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. 이번 사건처럼 그 산림이 많이 탔지 않습니까? 무지하게 몇 년 동안 키운 나무들이 다 타버렸어요. 그렇게 산림을 이제 가꾸고 보존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림보호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이제 어떤 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뭐 다른 농사를 짓다가 뭐 남은 부산물 같은 거를 이렇게 소각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튀어서 예초기도 있고 성묘하러 갔다가 잘못 불씨를 다루는 바람에도 불도 일어나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언론 기사를 보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산림이 타게 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법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. 그렇죠. 그게 처벌만 형사적인 처벌만 강한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민사적인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다른 지역의 피해가 무슨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국가나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어떤가요?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림이나 이런데 책임지고 있죠. 재난이나 그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할 총체적인 책임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 관한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요.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이런 큰 불이 대형 불이 나면 일단은 화재 진압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처에 만약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을 이렇게 끄기 위해서 뭔가 나의 재산이 조금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렇죠.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? 실제로 이제 그 불이 막 이렇게 번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뭐 이제 또 맞불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이 또 소실될 경우도 있죠. 그럴 때는 이제 그 자체가 그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.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 피해를 입은 재산권에 그 이제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 이제 나라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을 해서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면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.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이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좀 소실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산물이 이제 과수원도 많았죠. 그렇게 그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평소에 얼마만큼 경작을 했다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출하면 그
손실보상 청구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, 이번에 진짜 폭격을 맞은 것처럼 네. 집이 한순간에 뭐 마을 전체가 지금 뭐 다 탄 곳도 여러 곳이 있고 그런데 보면서 저분들 화재보험이라도 좀 어떻게 좀 잘 들었으면 어느 정도 나라에서 보상받는 거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화재보험이랑 이번 또 이렇게 산불에 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또 도움이 될까요? 예,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.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그 보험마다 상품이라고 하죠. 네. 그 약관을 보면 이제 면책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경우 또는 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그 보험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험금으로 이제 그 피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네네.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뭐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그 이제 화재를 발생케 한 그 원인을 일으킨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게 또 네. 먼 길을 또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이게 또 보험의 종류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아유, 네. 다 좀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. 네.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이제 실수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이 번져 가지고 네.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이제 14세 미만인 경우, 이거는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예,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이제 그 이상 되는 14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도 네.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예. 예. 이제 불이라는 게 이게 네. 참 고맙고 도움이 되면서도 참 무섭다는 거를 이번에 네.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.